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야,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이번 달은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 대부분의 반응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가지 반응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3천만 원이라는 거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을 뿐이지 모두가 부자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자는 더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최소 5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의 생활이 유지가 되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벌이로 본다면 뭐 본인 연봉 5천, 뭐 배우자 연봉 5천에도 연봉이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정도 많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출로 자산이 없는 가정도 많아요. 이들은 스스로 중산층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는다는 거죠. 당연히 소득이 있을 때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겠죠.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 적게 벌어도 적게 쓰면서 저축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출을 줄이면 더 벌지 않아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소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인들한테 내 수익과 자산을 자랑하거나 부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뭐 내 집이라든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서 자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기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돈 많은 너가 그것도 쓰지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사게 되겠죠. 물론 밥 한 끼나 커피 한 잔 정도 사는 것쯤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아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등이 당첨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 로또 1등 당첨됐다. 우와,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된 걸 아는 지인이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린다면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누구를 찾아온다? 로또 당첨이 됐다고 말한 저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에 투자해라, 돈 빌려달라. 이렇게 심심치 않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자산을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고 돈을 모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자산은 아무도 모르게 모으자. 자, 두 번째는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 습관처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살펴보신다든지 내가 관심사가 있는 사이트에 매일 들어가 보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찾아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아파트 투유 같은 사이트에 매일 들어가실 것이고 뭐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좋은 상품 뭐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경제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습관처럼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금융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자산을 모으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제가 사이트 2개 정도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기본 금리가 높은 적금이나 예금을 알아보는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적금이나 예금을 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A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와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금리를 비교를 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출을 받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보는 자산을 모으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자산을 모으다 보면은 우리가 작다고 느껴지는 이자라는 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1억이 됐어. 내가 세후 이자로 3%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연 300만 원이죠. 월 25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자가 붙게 되면 똑같이 소비를 하더라도 여유가 생기겠죠. 100만 원씩 세후 수익률로 3%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7년 5개월 정도 모으면 1억이 됩니다. 200만 원씩 세후 수익률을 3% 정도 낼 수 있다면 3년 9개월 정도 모으면 1억이 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3%대 수익률 내는 게 쉬울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연 4% 이상 나오는 것도 현재 많습니다. 혹은 NPL P2P 펀드로 연 평균 15%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도 현재 많이 있어요. 뭐 출자금 이자를 맞는 방법이나 원리, 그리고 LPL로 이자를 만드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두 개의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마이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이 마이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기 예금부터 정기 적금, 자유 적립, 상호부금, 뭐 수시 입출식 통장, 이 기준으로 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정기 예금을 클릭하셔서 나는 얼마를 넣을 것인데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1억이라는 금액으로 1년 동안에 예금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회사와 지점은 어디냐를 검색을 해보면요, 신협에 있는 김천지점이다. 뭐 1년 돈을 넣어 놓으면 3%를 준다. 이 신협 김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까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영업시간, 전화번호, 그 전화로 확인해서 프로때 이자 정기 예금 주는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해보고 가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정기 적금으로 200만 원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은행이 2.4%의 이자를 준다더라. 제일 적게 주는 곳은 하나은행. 자, 그러면 1.15%의 이자를 받을래? 아니면 2.4%의 이자를 받을래?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선택하셔야 됩니까? 나한테 좀 더 베네핏이 큰 금융상품을 가입하셔야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자유 적립, 이거를 내 상황에 맞춰서 모든 금융사랑 비교를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좀 더 여러분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용등급을 좋아했더니 지금 1등급이 나오더라. 1등급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서 받는 게 더 유리할까? 뭐 신용대출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생활금고 있는 종암동에서 받는 것이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 가입하느냐, 어떤 금융회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도 간단하게만 지금 살펴봤는데도 유용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똑같은 적금 통장에 부어서 더 좋은 이자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친해지자.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추가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투잡을 뛰거나, 하지만 외근을 자주 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림이 떡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더 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회사 몰래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면서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를 찍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쇼핑몰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투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아껴서 버는 방법이에요. 사실 아껴서 버는 방법은 노력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힘들어요. 더군다나 너무 단조롭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99%는 추가로 내가 돈을 버는 방법보다 아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더 잘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없을수록 사회 초년생일수록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방법도 없겠지만 가능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두겠어요? 그럼에도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분명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쓰고 계실 거예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제가 재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었어요. 빚도 옆사람의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돼서 너도 나도 빚을 집니다. 하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대출, 그러니까 미래를 저당 잡히고 받는 대출은 이자라는 발목에 잡혀서 이를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좁고 넓은 집을 구매했다면 이 공간을 격에 맞게 채우기 위해서 높은 지출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또 지금 하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신용카드는 남의 돈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판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야, 신용카드를 써도 내 돈이 아니지만 내가 제때 돈을 낸다면 신용카드는 이자가 없잖아.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얻는 게 더 많은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이득인데 또 소득공제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자가 없는 듯 보이지만 할부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전제를 하고요. 무이자 서비스도 한정되어져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또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현금 서비스는 합법적인 대법이라도 봐도 될 만큼 높은 이자율이 붙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고 많이 쓸수록 더 준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말 혜택인가? 경제적 이익인가? 이것을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신용카드로 얻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에 비해서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지출액이 평균 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남지 않는 장사라는 거죠. 오히려 지출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비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내 돈이 나가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남이 우선 돈을 내주잖아요. 나중에 한 번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내 통장의 숫자만 줄어들 뿐이라는 거죠.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카지노에서 칩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돈이 눈앞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베팅에게 무감각해지는 것을 노리는 거죠.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야,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이번 달은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 대부분의 반응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가지 반응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값 10만 원 정도를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30만 원짜리 원피스에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찾아와야 되거나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때 한 번이라도 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과정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두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평균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인 미혼 여성한테 야, 신용카드 쓰지 말고 현금으로 찾아서 책상에 두고 필요한 만큼 들고 나가서 사용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달부터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매일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월급날 전에 자연스럽게 지출을 미루게 되고 왠지 돈을 딱 맞게 쓰자는 마음보다는 남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이 실험을 한 미혼 여성은 평균 지출이 약 한 25% 정도를 줄이고 지금도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아두고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줄인 25%도 적금에 가입했다는 이런 재미난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지출을 관리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던가 현금을 사용해 보세요. 현금을 사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가격 협상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과 함께 올린 영상이 있는데 매달 급여의 월 5%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그 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연 4% 이상 나오는 곳이 있다. 또 LPL P2P 펀드로 연 평균 15%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곳,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이나 LPL로 이자를 만드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